원위방정식 교과서 확인학습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중심이 좌표가 주어져 있고 반지름 길이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배웠던 원위방정식 꼴이 이런 거였죠. x-a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r 제곱이다 라고 적을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원위방정식이고, 이때 중심이 좌표가 a, b, 반지름이 r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원리 그대로 중심 좌표 1,2, 반지름 3이니까 a 자리에는 a 대신에 1, b 자리에 b 대신에 2 넣고요. r 자리에는 3을 넣는데 3의 제곱이 우변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는 9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두 번째입니다. 중심 좌표 원점이고요. 원 위에 있는 한 점, 원 위의 점을 주었네요. 쌤이 원위 방정식을 구하려면 두 개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첫 번째가 중심 좌표였고, 두 번째가 반지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선 지금 중심 좌표는 아는데 반지름을 모르는 상황이다 이거지. 근데 그림 한번 보자. 중심 좌표가 0,0이고 원 위에 어떤 점이 루트 3,1이다 이렇게 되면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의 거리, 이거는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해보면 이 거리가 2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즉 반지름도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원의 방정식은 원점이 중심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부가 설명해보자면요, x-0제곱 더하기 y-0제곱이 돼야 중심이 원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x에서 0을 뺀 거에 제곱한 거랑 x 제곱한 거랑 그냥 같고, y에서 0 뺀 거 제곱한 거랑 y 제곱이랑 그냥 같으니까 이렇게 그냥 적는 게 더 일반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답에는 노란색 표시 이렇게 하고 넘길게요.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원위방정식을 구하는 조건 중에 지름이 양 끝점,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지름이 양 끝점이 나오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했었고, 이 점이 마이너스 1,3, 이 점이 7,1, 잘못했네요. 1,-3이요. 1,-3, 7,1. 지름이 양 끝점이니까 이 선분이 지름이 되고, 지름의 한가운데 이 점에는 바로 원이 중심이 있다,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원위방정식 구하는 거였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점이 중심이니까 여기랑 여기는 길이 같을 거고, 그러면 얘는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다. 중점, 같은 말로는 1대1 내분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좌표부터 한번 구해볼 건데요, 1,-3, 7,1의 중점을 구하는 거니까 x좌표끼리 더해서 나누기 2, y좌표끼리 더해서 나누기 2 이렇게 중점 좌표 구해보겠습니다. 1 더하기 7은 8이니까 나누기 2 하면 4, 마이너스 3 더하기 1은 마이너스니까 나누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원이 중심 좌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데요, 반지름은 중점 좌표 4,-1에서 이 점하고 원 위에 있는 한 점 1,3까지 거리 이렇게 재서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또는 1,-3하고 7,1 사이의 거리를 재서, 얘는 지름 거리잖아요. 지름 거리를 구해서 나누기 2 해서 반지름 이렇게 구해도 상관이 없다. 답은 똑같이 나오겠죠. 같은 원이니까. 이 두 가지 방법 아무거나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방법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값 차이가 3, y값 차이가 2니까 루트 3제곱 더하기 2제곱 이렇게 돼서 루트 13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원위방정식은요, 결과적으로 중심좌표 4,-1이니까 x-4의 y 더하기 1 전체 제곱은 13, 이게 사실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원위방정식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원과 직선이 위치관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이거 수업 시간에 풀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업 때. 자, 한 번 더 복습하는 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원, 직선 또는 또 뭐 있죠? 그렇죠. 이차함수랑 직선, 이차함수, 직선
위치관계를 구할 때는 위치관계에 구할 때 대부분의 경우가 뭘로 이동하는 거였냐면 대부분의 경우가 주어진 식을 연립해서 판별식으로 이동한다. 판별식으로 해결한다. 이 아이디어 가지고 일단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 한번 할게요. 어떤 거였냐면 두 대상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때는 연립한 식의 판별식 D가 부호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푸는 거였고요. 아니면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이 상황일 때는 판별식 부호가 0이다. 이렇게 푸는 거였고. 두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다. 이때는 판별식 부호가 음수다. 이런 내용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교점과 실근이 사실은 같은 말이기 때문에 교점이 있으면 실근도 있어야 되고, 즉 교점이 두 개면 실근도 두 개, 교점이 하나면 실근도 하나, 교점이 없으면 실근도 없어야 된다는 개념에서 판별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학습을 이미 했었습니다. 그죠? 이거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멈췄다가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단 해야 될 거는 원하고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해달라는 거니까 일단 요 계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이 식이랑 이 식이랑 연립할 거니까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k제곱이 5 이런 2차 방정식으로 바꿔주고요. 얘가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바꾸면 5x제곱 더하기 4k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5가 0이다. 이런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특별히 1차 함계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짝수 판별식이요. 짝수 판별식은 1차 함계수 4k의 절반인 2k를 가지고 하는 판별식인데, 이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원래 들어가는 건데 b가 반토막 났으니까 여기 4ac 대신에 ac만 곱해줘도 판별식 역할을 그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ac가 5 곱하기 k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 ac니까요, 우리 어떤 abc 의미하는지 알죠? 이때 얘가 0보다 크다. 이런 식 세워보겠습니다. 그럼 계산 좀 해보면 25 마이너스 k제곱이 0보다 크다. 마이너스 한번 더 곱하면요, k제곱 마이너스 25가 0보다 작다.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죠. k-5, k 플러스 5가 0보다 작다. 그럼 결과적으로 구하고 싶은 k의 범위는 마이너스 5에서 5 사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이 부분 설명 한번 할게요. 2차 부등식 푸는 건데 여기 왼쪽으로 참고하겠습니다. 2차 부등식이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다고 해볼게요. x-알파, x-베타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고 하면 처음에는 스텝 1이라고 그때 수업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스텝 1은 y는 x-알파, x-베타 이런 2차 함수를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2차 함수를 생각하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요. 이때 이 y 값이, 이게 는 y니까 지금 y 값이 0보다 큰 범위 구해달라는 거니까, 지금 x축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y 값이 0보다 크고 아래에 있으면 0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0보다 큰 범위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림으로 생각하면 이 부분이겠지. 여기랑 여기. 현관변 색이 겹치니까 다른 색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여기랑 여기가 y 값이 0보다 큰 범위라고요. 근데 우리 문제는 원래 x에 대한 부등식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그려주는 x 값의 범위를 답으로 얘기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2차 함수에서 이쪽 그리고 이쪽에 해당되는 x 값은 이쪽하고 이쪽일 거 아니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x가 알파보다 작을 때 또는 x가 베타보다 클 때 이렇게 2차 부등식을 푸는 건데, 이 문제 그대로 적용해보면 이런 거지. 이 문제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마이너스 5랑 5 이렇게 되는 거고, y 값이 0보다 작은 범위를 찾아달랬으니까 결국에 요 범위를 찍는 k 값의 범위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k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이렇게 여기일 때 함수값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니까 빨간색 부분을 찍죠.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5에서 5 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습니다. 2차 부등식까지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자, 4번 풀어보겠습니다. 중심이 원점인 원이네요. 중심이 원점인 원. 그 다음에 접선이 기울기 나와 있고요. 중심이 원점인 원이고요. 그 다음에 접점이 좌표 나와 있습니다. 접점 좌표. 접점 좌표. 자, 쌤 수업 들었던 애들은 아마 얘 공식 1, 공식 2로 그냥 해결하고 바로 넘어갈 것 같은데 설명 한 번만 할게요. 공식 1이 뭐냐? 공식 1. 공식 1은요 이거예요. 중심이 원점인 원. 중심이 원점인 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접선 기울기 m이라고 알 때 이 상황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접선 기울기 m인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써진다는 거. mx 풀마 루트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때 r은 원의 반지름. 이렇게요. 공식 2는 뭐였냐면 공식 2는 중심 원점인 원은까지는 동일한데 중심 원점인 원에 원이 있으면 그리고 접선이 있으면 접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접점 좌표를 내가 x1, y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x1, y1 접점 좌표를 알 때 접점 좌표를 알고 있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접선의 방정식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어떻게? x1, x 더하기 y1, y가 알죠.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보면 중심이 원점인 원, 그 다음에 접선이 기울기, 접점 좌표 하니까 답 구하는 거는 공식으로 바로 가면 상관없겠습니다. 자, 먼저 요거 1번 y는 mx 풀마 루트 r 루트 m제곱 플러스 이렇게네요. 자, r은 여기서 가져왔고요. 기울기는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x 풀마 3 루트 2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접점 좌표가 3, 마이너스 1을 했으니까 그쵸, 중심 원점 접점 좌표 하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x1, x 마이너스 y1, y는 10 이렇게요. 원래 이거죠. 그러니까 x1, x 더하기 y1, y가 r제곱 그러니까 10인데 x1, y1 이 자리에는 접점이 x좌표, 접점이 y좌표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자리에 3, 이 자리에 마이너스 1 들어가서 3x 마이너스 y는 1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주황색 요거랑 이렇게 답을 낼 수 있겠죠. 좋습니다. 네, 교과서 기본 익히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주어진 원의 방정식이 있고 주어진 방정식이 있고 방정식의 원을 나타내기 위한 k값의 범위를 정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일단 이렇게 우리 알고 있는 원의 방정식 걸로 일단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보면 x제곱 있고 마이너스 2x 있으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상수는 플러스 1이 필요할 것 같고요. y제곱 다음에 6y 있으니까 필요한 상수는 9가 필요할 것 같네요. 이거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묶을 때는 1차항 계수들만 주목하면 됩니다. 1차항 계수의 절반,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절반인 마이너스 1, 절반 마이너스 1의 제곱한 숫자가 뒤에 붙어야 되고 6의 절반인 3, 3의 제곱수인 9가 뒤에 붙어야 된다.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1하고 9 붙었으니까 우변에도 1하고 9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만약에 주어진 상수를 다 더해서 같이 한번 써본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플러스 6y 더하기 9에 플러스 k가 10 이렇게 적힐 거고요. 얘는 이놈에서 완전 제곱식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이놈에서 y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고 k는 이쪽으로 넘어가야겠죠. 10-k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숫자가 우리 양수일 때 주어진 방정식이 원을 나타낸다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10-k가 0보다 크다. 그러면 k가 10보다 작다라는 방정식을 만족해야
다시 하겠습니다. K가 10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만족해야 주어진 방정식이 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K는 10보다 적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요. 좌표 평면 위에 원점과 그리고 3,1, 6,0을 지나는 호가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호를 포함하는 원이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각각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이런 성질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이야기인데요. 원이 있고요. 원 위에 두 현이 있다고 이야기해 봅시다. 두 점이 있고 두 점을 잇는 현 AB가 있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때 현의 수직이등분선, 그러니까 현의 중점인 M과 그 다음에 이 AB와 수직인 빨간색 직선, 이렇게 수직이 아니네요. 죄송해요. 이렇게 수직선을 그으면 어떤 성질이 있냐면 이 선 위에 한 이 정도겠죠. 원의 중심이 있다. 원의 중심은 항상 현의 수직이등분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질이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 거요.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엔 이 빨간색 호가 결국엔 이런 원의 일부분이겠죠. 왜냐하면 호를 포함하는 원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0,0하고 6,0을 잇는 이 직선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원래 원의 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현. 그쵸? 그러면 현의 수직 이등분선을 한번 구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0,0하고 6,0의 중점은 3,0일 거고, 이 현은 X축 위에 있는 거니까 여기서 수직 이등분선을 그으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Y축이랑 평행한 직선이니까 X는 3, 이런 직선이 이 두 점을 잇는 현의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원의 중심은 여기 있다. 3, Y좌표 모르니까 A로 두어보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가 원의 중심이면 원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 즉 0,0에서 3,a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3,1에서 3,a까지의 거리가 모두 반지름이랑 같겠죠. 반지름. 그러면 0,0하고 3,a 사이의 거리가 루트 a제곱 더하기 9 이렇게 될 거고, 3,1하고 3,a 사이의 거리는 절대값 a-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두 개가 같다 이렇게 두는 거니까 양변 제곱하면요, a제곱 더하기 9는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이렇게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고요. 제곱항 사라지니까 결국에 2a는 마이너스 8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4고요. 중심좌표가 3,a였으니까 3,-4가 중심좌표고, 반지름은 이 식이나 이 식에 a 대입하면 될 거니까 반지름은 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심좌표 3,4, 반지름값 5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7번 가보겠습니다. 1,1을 지나고 축과 동시에 접하는 두 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얘기를 했었죠. 어떤 사분면에서 접하냐에 따라 좀 다른데, 지금 1,1을 지나면서 축에 접하려면 원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뭐 하나 더 있겠죠. 이런 식으로 크게 이렇게 그려지는 원이 있을 건데 이러한 원 같은 경우엔 중심좌표가 어떻게 된다? 중심좌표가 반지름이 R이라고 할 때 R,R이 중심, 그 다음에 반지름이 R, 반지름 R 이렇게 적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지금 이 원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이 r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이 원 위에 1,2가 있다는 거니까 x자리에 1, y자리에 2 들어가면 성립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럼 1, 2 넣어 보겠습니다. 1-r 제곱 더하기 2-r 제곱이 r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전개해보면 r제곱 마이너스 2r 더하기 1, r제곱 마이너스 4r 더하기 4가 r제곱 이렇게 되고요. 계산해보면 r제곱 마이너스 6r 더하기 5가 0 이렇게 r값을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죠. r-5가 0이니까 만족시키는 반지름은 1 아니면 5 두 개를 얻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점이 당연히 1,1, 이 점이 5,5겠죠. 가능한 r은 1하고 5밖에 없는데 큰 원이 더 멀리 떨어진 점 중심을 가질 거니까
5,5가 큰 원의 반지름, 1,1이 작은 원의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랬으니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보면요. 루트 1-5의 제곱 더하기 1-5의 제곱,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입니다. 이러면 4루트 2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8번 가보겠습니다. 원에 접하고 이 직선과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거네요. 자, 공식 1번 뭐였죠? 공식 1번 여기 위에 있을 것 같은데, 중심이 원점인 원이 있고 접선이 기울기를 알 때는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지금 일단 원의 중심은 원점이 맞는데 접선의 기울기를 알 수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직선과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접선의 기울기가 수직이니까요. 이 직선 기울기가 지금 몇일까요? 마이너스 b분의 a, 이거 기억나나요? 기억 안 나면 일단 이렇게 해봅시다. 이 y는 x 플러스 5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얘는 y는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5 이렇게 적히니까요. 이 직선 기울기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니면 우리 옛날에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 배울 때 요 앞에 있는 개수가 각각 a, b, c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기가 된다. 또 마이너스 b분의 c가 y절편이 된다.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기울기를 2분의 1 바로 찾을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접선 기울기가 2분의 1이란 게 아니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접선의 기울기는 이 직선과 어떻다? 수직인 직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두 직선이 수직일 때 기울기 조건은 어떻게 됐었냐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조건에 만족했죠. 근데 지금 하나의 직선 기울기가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실제 접선의 기울기는 몇이다?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얘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접선 기울기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은 몇일까요? 그렇죠? 5죠, 5. 여기가 r제곱자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x mx 풀마 r의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x 풀마 5의 루트 5 이렇게 접선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원이 있으면요, 기울기가 하나로 고정된 접선은 항상 두 개가 나올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지는 의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5루트일 때 하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루트일 때 또 다른 하나, 이렇게 두 개를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공식이었습니다. 공식 1번. 9번 가볼게요. 중심이 2,4고 x축에 접하는 원이 y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합니다. 중심이 좌표 알고 축에 접하면 반지름을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단은 맞다고 얘기를 했었죠. 어떤 얘기냐면 중심이 2,4니까 이 정도쯤에 만약에 2,4가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x축에 접하는 거니까 원이 여기까지는 내려와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이렇게 원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반지름이 뭐겠어요? 그렇죠? 중심이 y좌표 4가 원의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원의 방정식을 써본다 그러면 x-2제곱 y-4제곱이 반지름 4니까 16 이렇게 적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원이 y축과 접하는 점이니까요. 이렇게 일단 가볼까요? y축과 접하면 지금 요 파란색 위에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점하고 이 점이 우리가 구하려는 두 점일 텐데, y축에 있다는 건 x값이 0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0 넣어서 나오는 y값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x값을 0 넣으면요 4 더하기 y-4제곱이 16 이렇게 되는 거니까 y-4제곱이 12네요. 그러면 y-4는 풀마 2루트 3 이 가능할 거고, 가능한 y값은 4 풀마 2루트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얘가 결국에 4 더하기 2루트 3이랑 4 마이너스 2루트 3이라는 얘기인데, 더 높이 있는 점이 이 점이겠죠. 그렇죠? 4에서 2루트 3을 더한 게 더 높게 있는 거니까 이 점 좌표가 4 더하기 2루트 3, 이 점 좌표가 4 마이너스 2루트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거리 구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 점 좌표에서 이 점 좌표 빼면 되겠죠. 그러면 4 더하기 2루트 3에서 4 마이너스 2루트 3을 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거리는 4루트 3이 된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요. 10번 가보겠습니다.
중심이 1,3이고 직선에 접하는 원위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런 거요. 직선 이렇게 있고 2x 더하기 y 마이너스 10이 제로라는 직선이 있고요. 중심 1,3 이렇게 있겠습니다. 일단 중심이 직선 위에 있을 리는 없죠. 중심이 직선 위에 있으면 중심이 여기 있으면 원을 어떻게 그려도 이 직선을 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원을 통과하게 되니까 직선이. 그래서 일단 점은 바깥에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대입해서 만족하지 않아. 그래서 바깥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울게요 이거. 그러면 중심이 이 점이고 중심 좀 더 가까이 될까요? 1,3. 이 직선을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어떻게 해볼까요? 결과적으로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이 거리는 구할 수 있다 이 상황이죠. 왜냐면 점좌표 알고 직선 방정식 아니까 구할 수 있는데 접하는 거니까 그 거리가 곧 반지름이 된다 이런 얘기로 나아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직선이랑 이 점 사이의 거리 한번 구해볼게요. 루트분의 절대값 그 공식 써야겠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하니까 5, 그 다음에 ax1 2, by1이니까 3이고요. c 더해주면 마이너스 10 절대값 잊지 마세요. 그러면 루트 5분의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이니까 5. 그럼 결과적으로 루트 5가 여기 거리가 된다는 건데 그게 곧 반지름이 된다고 얘기했죠. 접하는 거니까. 접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 원은 중심은 1,3이니까 여기까지는 편하게 쓸 수 있고 반지름의 루트 5니까 여기는 5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왜 5냐면 그죠? 반지름이 루트 5니까 r제곱 자리에는 반지름이 제곱이 들어가줘야 되겠습니다. 11번 가보겠습니다. 원에 접하고 기울게 한 m인 접선. 중심 원점인 원이고 접선이 기울게 하는 거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죠.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루트 2고요. 루트 m제곱 더하기 1. 자, 이것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보통 m값하고 r값을 다 주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였는데 이 문제는 m값은 그냥 m으로 두고 원의 반지름만 루트 2로 주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일부만 구할 수 있게 일단 세팅이 되어 있네요. 일부만. 근데 힌트가 하나 더 있어요. 접선 위에 2,4가 있다라는 거니까 x자리에 2 들어가고 y자리에 4 들어가면 만족한다 이런 얘기겠죠.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y자리에 4, x자리에 2 그렇고요. 루트는 하나로 합쳐질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둘 다 양수니까요. 둘 다 양수니까 루트 안에 하나로 합치는 거 가능합니다. 2m을 좌변으로 넘기겠습니다. 4-2m은 풀마 루트 2m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될 거고요. 양변 제곱해 보겠습니다. 양변 제곱하면 4-2m의 제곱은 2m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 좀 해볼까요? 계속 4m 제곱 마이너스 16m 더하기 16이 2m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될 거고요. 계산 좀 더 해보면 2m 제곱 마이너스 16m 더하기 14는 0. 일단 이렇게까지 계산하는 것까지는 될 거고 2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16은 8이 되고 14는 7이 되겠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잘 되네요. m-1, m-7은 0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한번 설명할게요. 인수분해하는 방법입니다. m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7은 0 이런 식이 있을 때 여기 앞에 있는 개수 1이고 여기 있는 개수 7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7이나 1을 적당히 이 두 숫자를 곱해서 1이 되게 이 두 숫자를 곱해서 7이 되게 나열을 합니다. 자, 여기는 지금 둘 다 소수이기 때문에 1은 뭐 1, 1밖에 안 되고 7은 소수이기 때문에 7, 1밖에 가능성이 없는데 만약에 여기가 8이면 8, 1도 있고 4, 2도 있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도 있고 또 다양한 가능성이 있겠죠. 일단 이렇게 나누고요. 7, 1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적당한 부호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줄 건데 지금 가능한 게 플러스가 가능하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이 가능해요. 왜냐면 요거 두 개 곱해서 7이 돼야 되니까 부호가 다르면 안 되겠죠. 그렇죠? 부호가 같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크로스로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상황이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1,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7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얘는 8이네요. 마이너스 8이 아니고 그러면 얘랑 맞지 않죠. 그죠? 그러면 얘가 아니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인수분해하는 방법 중학교 수학입니다. 고1 때도 잠깐 배웠고요. 그치? 그래서 m값이 뭐가 나온다? 1 또는 7이 나온다. m값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1 또는 m이 7 이렇게 두 개 써주면 되겠죠. 좋습니다. 12번 가보겠습니다. 중심이 y축 위에 있고 3,2-1,0을 지나는 원위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이래요. 네모칸에 알맞은 맛을 써넣으시오라고 했네요. 자, 중심이 y축 위에 있으니까 중심 좌표가 x값이 0, y값이 a 이렇게 둘 수 있다라는 게 여기 적혀 있네요. 자, 이거 이해 안 되는 분들이 있죠.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좌표 평면에 있으면 여기가 x축, y축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y축 위에 있다는 건 이 선 위에 중심 좌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요. 그럼 중심 좌표가 여기 있으면 자, y값은 뭐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데 안 변하는 거 x값은 항상 이 선 위에 있기 때문에 x값은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심 좌표가 0,a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중심 좌표 0,a 근데 이 두 점을 지나니까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식이 어떻게 나왔냐를 좀 보면 0,a가 중심이고 원이 이렇게 있으면 3,2 대충 이쯤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뭐 마이너스 1, 대충 찍어보겠습니다. 대충 너무 대충이네요. 마이너스 1은 이쯤 있겠죠. x값이 더 작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중심하고 이 점까지의 거리 그리고 중심하고 이 점까지 거리가 서로 같아야겠죠. 왜냐? 반지름이니까요. 반지름. 중심에서 원 위에 있는 한 점 사이의 거리는 같다. 반지름으로 같다. 이런 성질이 있죠. 원이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쓰면 3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일단 이렇게 써질 거고요. 그게 여기 들어간대요. 그러면 우변에 들어갈 건 뭐겠어요? 중심하고 이 점까지의 거리겠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의 제곱에서 a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왜냐면 0하고 마이너스 1 차이가 마이너스 1이고 a하고 0 차이가 a니까 여기 안에는 결과적으로 루트 a 제곱 더하기 1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a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양변 제곱해보겠습니다. 양변 제곱하면 a-2 제곱 더하기 9가 a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고요. 전개해서 좀 정리해보면 여기서 a 제곱 나올 거고 여기도 a 제곱 있으니까 a 제곱 안 쓰고 마이너스 4a 더하기 4 더하기 9는 1 이렇게 되겠죠. a 제곱이 사라진 겁니다. 이렇게. 자, 너무 빨랐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전개해보겠습니다. a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 더하기 9는 a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고요. a 제곱이 이렇게 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로 소거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4a는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a는 3 a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a는 3. 자, 여기 빈칸 3이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게 요게 지금 우리가 반지름으로 쓰고 서로가 같다라고 뒀으니까 a3이 여기 들어가면 그냥 반지름 길이가 되겠죠. 그러면 a3 여기 들어가면 루트 10 a가 3이니까 3제곱 더하기 1 루트 10 이 반지름이니까 원위 방정식은요. 이렇게 중심 좌표가 0,a였는데 a가 3이니까 x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이 반지름 제곱이니까 10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아이디어 중요합니다. 중심 좌표를 모르면 미지수로 두고요. 0,a 이런 식으로 두고 중심하고 원에 있는 한 점 사이의 거리가 무조건 다 같다. 반지름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식을 세워서 a 값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3번 중심이 원점인 원이고요. 0,0 중심 원점이고요. 원 외부에 있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달라 이런 얘기죠. 자, 수업 시간에 한 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다? 접점 세팅. 자,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기억해 두는 게 더 도움됩니다. 문제 자체를 외우는 건 의미 없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접점 세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거죠.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고 원이 이렇게 있을 때 반지름 1짜리 원이 있을 때 마이너스 1,3 이런 점에서 접선을 그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대충 접선을 그었는데 요 접점 좌표를 내가 x1, y1으로 두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어보겠다. 자, 그러면 접점 세팅하고 해야 될 일은 뭐다?
이 접점에서 그은 접선이 방정식은 쓸 수 있다. 어떻게? x1 x 더하기 y1 y가 r제곱이니까 1 이렇게. 근데 이렇게 보라 했어요. 여기서 그은 접선이 마이너스 1,3을 지난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했죠. 그러니까 실제 문제는 여기서 접선을 그은 거가 문제인데 우리 생각을 바꿔서 여기서 접선을 만들었는데 얘가 이 점을 지나간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래서 x자리에 마이너스 1, y자리에 3 넣으면 마이너스 x1 더하기 3y1이 1 이런 x1, y1에 대한 방정식을 하나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뭐예요? 2번. 그렇죠. 접점이 원 안에 있다. 접점인 원이었어요. 2번. 항상 수업 시간에 쌤 이 풀이밖에 사용 안 했습니다. 두 개 일단 접점 세팅하고 접점인 원. 접점인 원이면 뭐예요? x1, y1이 원 위에 있는 거니까 이 방정식에 x자리에 x1, y자리에 y1 들어가도 성립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여기서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 1 이거 성립한다는 거고 이거 잘 보면 x1은 3y1-1이니까 여기에 이거 때려 넣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3y1-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 1 이런 방정식이 되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9y1 제곱 마이너스 6y1 더하기 1 더하기 y1 제곱이 1 빠르게 말했는데 그냥 계산 전개한 겁니다. 자, 1 여기 소거되고요. 전기 계산하면 10y1 제곱 마이너스 6y1이 0 그러면 2로 나누면 10은 5가 되고 6은 3이 되겠죠. 3y1 자, y1으로 묶어보겠습니다. y1으로 묶으면 5y1-3은 0 그럼 가능한 y1은 0이거나 5분의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돼야 곱한 값이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가능한 y1은 0 아니면 5분의 3이고 이때 x1 값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x1 값은 y1이 0일 때는 x1이 어디에 대입해야 되겠어요? x1하고 y1 관계가 여기 있네요. 여기. 그렇죠? 여기 이렇게 보면 y1이 0일 때는 x1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1이 5분의 3일 때는 여기 5분의 3 들어가면 5분의 9 마이너스 1이니까 5분의 4 이렇게 x1 값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접점이 마이너스 1,0하고 5분의 4, 5분의 3 이렇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접점을 알았으니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건 그냥 그대로 가면 되겠죠. 마이너스 x, x1 더하기 y, y1이 1이다. 이거랑 x, x1 더하기 y, y1이 1이다. 이렇게 두 가지. 근데 0y는 0이고요. 마이너스 x는 1을 x는 마이너스 1로 적어도 무방하니까 이거랑 이렇게 두 개 구하면 원하는 답을 구해준 것 같습니다. 괜찮죠? 14번 가보겠습니다. 주어진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이 있다고 합니다. 자, 먼저 해야 될 거는 정해져 있어요. 어떤 거냐면 주어진 원을 중심하고 반지름을 알 수 있게 표준형으로 고쳐보겠습니다. 그러면 1차항 계수의 절반인 마이너스 3, 그 숫자의 제곱인 9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이너스 4의 절반인 마이너스 2, 그 숫자인 절반인 4가 필요할 것 같은데 뒤에 4가 있죠. 그죠? 그러면 그냥 이 상수항을 여기 뒤에 그냥 갖다 쓰겠습니다. 따로 더해주지 않고요. 그럼 여기에 9만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묶어서 x-3의 제곱 이렇게 묶어서 y-2의 제곱이 되고요. 반지름은 9, 반지름은 3 이렇게 세팅이 되겠고 자, 그러면 중심이 3,이고 반지름 3이니까 그림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x축, y축 이렇게 들어가고요. 3,2니까 이 정도에 3,2 있을 거고 반지름 3이니까 여기서 반지름이 3인데 x좌표가 3이죠. 그러면 여기가 반지름 사이즈라는 거니까 이 원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y축에 접하는 원이다. 이런 성질도 있네요. 이것도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원이 있는데요. y는 mx라는 직선이 어떻게 그려지는데 얘가 원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직선 특징이 지금 0 넣으면 y값 0이니까 0 넣으면 0이죠. 그러니까 원점을 지난다는 거고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 m짜리 직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건데 이때마다 만나는 점이 AB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이 AB 길이가 최대가 되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 이 문제로 일단 바뀐 것 같습니다. 원이 있어요. 원이 있는데 원 위에 현을 그릴 건데 그 현의 길이가 가장 커져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떤 상황일까요? 원 위에서 가장 긴 현을 그릴 수 있는 건 항상 이렇게, 이걸 우리 뭐라 그래요? 중심이 여기 위에 있고, 그쵸? 지름도 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잇는 직선이니까 AB가 지름이 될 때가 AB 길이가 가장 길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 직선이 어쨌든 지름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랑 여기가 원에서 가장 긴, 그러니까 이 길이가 반지름 3일수가 6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원을 지나는 지름이라고 하면 이 지름 위에 항상 뭐가 있죠? 중심이 있어요. 중심은 지름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 직선은 원의 중심인 3,1을 지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일단 그러면 이 원 직선의 기울기는 y는 mx가 지금 3,1을 지난다라고 하는 거니까 y자리에 2, x자리에 3 넣은 방정식인 2는 3m을 풀면 m값이 3분의 2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아이디어가 중요해요. 원에서 만들 수 있는 현의 최대 길이는 현이 지름이 될 때이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현 위에는, 즉 지름이 된 현 위에는 뭐가 있다? 원의 중심이 항상 위치한다. 이 내용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직선이 두 개 있고 이 두 직선에 모두 접하는 원의 중심이 이 위에 있다. 이때 중심 좌표를 구하세요, 이런 얘기네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죠? 중심 좌표를 한번 둬 보겠습니다. A, B라고 둬볼까요? A, B. 우리가 이렇게 흔히 하니까 중심 좌표를 A, B라고 둬 보겠습니다. 이때 이 중심이 어디 있다? Y는 2X에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X자리에 A 넣으면 Y자리는 B가 들어간다 라는 거니까요. B는 2A다 라는 식도 만족하겠네요. 이해되나요, 이거? 이 직선 위에 있는 중심 좌표는 B가 2A가 되는 그런 점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중심 좌표가 A, B 말고 우리가 A, 2A로 적어도 무방하다. 괜찮죠? 이렇게 둘 수 있고, 중심 좌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두 직선에 모두 접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중심 좌표는 A, 2.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 지금. 그죠? 왜 그러냐면 기울기가 서로 같은 직선이고 접선이니까 얘랑 얘는 이렇게 서로 같은 방향을 바로 오는 직선이고 서로 이 거리도 같겠죠. 뭐로 같다? 반지름으로 같다. 반지름. 접하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A, 2A랑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까지 거리 D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A, 2A랑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까지의 거리인 D2가 서로 어떻다? 같다. 뭐로 같다? 반지름으로 같다. 일단 이런 식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이 직선이랑 이 점 거리 구하는 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이 직선을 이런 걸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죠?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제로. 이것도 마찬가지 x 플러스 y 마이너스 8이 제로. 이렇게 일단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 구할 건데요. D1은 루트 2분의 a 플러스 2a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요. D2는 루트 2분의 a 플러스 2a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근데 두 개가 어떻다? 같다. 자, 그러면 루트 2 서로 곱해져서 날아가고요. 그러면 3a 마이너스 4가 3a 마이너스 8 서로 절대값은 빼놓지 말고요. 이런 식을 만족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양변 제곱해 보겠습니다. 제곱해보면 제곱하는 이유는 절대값 없애려고 제곱하는 거고요. 9a 제곱 마이너스 24a 더하기 16이 9a 제곱 마이너스 48 a 플러스 64 이렇게 되는 거니까 9a 제곱끼리 날아가고 정리하면 24a가 48 이렇게 되는 거예요. a값 몇? a는 2. 중심 좌표는 a, 2였으니까 a, 2a 자리에 a2 대입하면 2,4가 원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자, 접할 때 중심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된다도 중요한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두 직선이 동시에 접하니까 중심에서 두 직선 사이의 각각 거리가 서로 같다. 이 개념을 사용해서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